자, 안녕하십니까. 16차 시가 맞죠? 예, 16차 시. 자, 오늘로 하면은 책 내용이 다 끝납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이온화 에너지. 자, 이온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정의를 잘 알아놔야 오늘 배울 그 뒷내용까지 연결이 잘 됩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건 상태. 아이고, 세팅이 잘못되어 있었네. 자, 기체 상태의 원자 1몰. 몰 대신 우리 개로 이해해도 돼요. 전자 1몰을 떼낸대.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걸 개로 바꿔도 괜찮은 얘기가 뭐냐면은 원자 한 개, 전자 한 개를 떼내냐. 그 원자가 1몰만큼 있고 그 원자의 전자를 한 개씩 떼내갖고 나온 전자가 1몰이 되니까. 그러니까 한 개에서 한 개 떼내고 1몰에서 1몰 떼내고 똑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자에서 원자 한 개, 전자를 한 개 떼낼 때 내가 얼만큼 에너지를 넣어주는가 거기다 곱하기 아보가드로수 해서 몰만큼 에너지에다가 몰만큼 넣어주는 거죠. 그겁니다 그냥. 그래서 보통 계산할 때는 몰로 하는데 우리가 이해만 하는 거는 그냥 한 개에서 한 개 떼내는 걸 이해합시다. 그래서 기체 상태의 플러스 1가 양이온으로 만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칼슘만 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칼슘 이온은 2 플러스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안정한 이온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온 에너지를 가해봐 이게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들어간 에너지가 이온 에너지. 자, 요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배울 내용이 요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좀 뒤에 다시 볼게요. 일단 뭐다? 플러스 1가 양이온 만드는 거다. 한 개만 떼는 겁니다. 한 개만 떼네요. 자, 식으로 나타내면은 이거 식도 자주 나오는데 자, 일단은 분석해 봅시다. M, 임의의 원소 M입니다. M. 여기 보면은 G 적혀 있죠? 상태입니다. 상태. 가스 기체 상태. 자, M은 보통 뭐냐면은 우리가 라지 M 쓰면은 메탈, 금속을 의미하는 건데 금속 원자들이 양이온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이온이 잘 되는 놈이니까 대표적으로 그냥 메탈 적어 놓은 거예요. M. 자, 여기다가 이제 E, 에너지죠. 에너지. 대문자 E는 에너지. 여기 적혀 있죠. 이온 에너지라고. 자, 이렇게 에너지를 더했다. 에너지를 가했다. 그러니까 넘어와서 n 플러스 1가 양이온 됐죠. 당연히 상태는 기체. 그리고 떨어져 나온 얘는 뭐다? 전자다. 됐죠? 자, 다음 줄. 이온 에너지가 작을수록 전자를 떼어내기 쉬워지므로 양이온이 되기 쉽다. 이 얘기는 뭐냐? 자, 주먹이 핵이고 펜이 전자예요. 그러면 잡고 있다. 핵이 전자를 땡기는 힘 유핵잖아. 내가 그럼 이거를 뺏어 오려면은 유핵전화보다 큰 힘을 가해야 떨어져 나오겠죠. 그러니까 유핵전화가 크면은 내가 작은 힘으로 안 되는 거야. 훨씬 더 큰 힘을 줘야 맞이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에 이온 에너지도 뭐랑 같다? 유핵전화랑 같다. 유핵전화가 크면은 꽉 쥐고 있으니까 잘 안 빠져. 더 많은 에너지 필요한 거고 유핵전화가 작으면은 잘 빠지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유핵전화 다시 그려봅시다. 유핵전화 이렇게였죠. 같은 주기에서는 당연히 원자번호 커질수록 떼기가 어려워지니까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러니까 이온 에너지가 유핵전화가 작은 이쪽에 1족, 2족, 13족의 금속 원소들이 뭐다? 이온 에너지가 작으니까 양이온이 되기 쉽다. 그래서 이쪽이 양이온이 많은 거야. 금속이 양이온이 잘 된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온 에너지의 주기적 변화. 자, 같은 족, 껍질 얘기하는 거죠. 자, 요거는 커지는 거 배웠어. 그럼 껍질은 어떻게 되는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껍질 수가 증가하니까 멀어지죠. 멀어지니까 당연히 인력이 어떻게 돼? 인력은 요거 생각하면 됩니다. 쿨롱 힘. 양이온과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 그러니까 얘들은 안 변하니까 얘가 커지니까 당연히 힘이 줄어들어요. 멀어지면은 인력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멀어지면 인력 약해지니까 떨어지기 쉽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멀수록 약해져요. 그래서 요런 모양을 봅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 거와 같이 넣어봅시다.
원자 반지름 정반대죠 둘이. 유액전화 이렇게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 네모 3개 주기율표를 도식화한 네모 3개만 대충 외우고 있어도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움 없을 겁니다. 자, 같은 주기에서는 아까 얘기했습니다. 유액전화가 증가하기 때문에 커진다. 그래서 봅시다. 이제 주기별로 끊어봅시다. 자, 1주기 2주기. 자, 헬륨, 네온은 이온이 안 되는데 여기 이온화지 있는 거는 이온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한 개 때릴 때야. 그냥 얘가 뭐가 됐든 그냥 한 개 때릴 때 필요한 에너지니까 계산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미 18적 원소는 안정한 상태인데 떼내면 되게 불안정해지잖아. 그럼 굳이 떼낼 필요가 있는가? 이온이 굳이 돼야 되는가? 이온이 될 필요가 없으니까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이온 에너지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3주기 4주기 이렇게 있는데 대략적인 경향성은 보이죠? 대략적인 경향성은 커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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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같은 족에서는 뭐야? 점점 작아지는 거 보이고 됐죠? 같은 족에서 작아지는 거 보이고 이렇게 커지는 거 보이고 됐죠? 요거를 일단은 보면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분명히 올라가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가는 게 답인데 내려가는 구간이 두 개 존재해요. 자, 베릴륨과 붕소 구간을 봅시다. 근데 얘가 새 페이지가 안 만들어져 지금. 자, 베릴륨과 붕소를 보면은 잠깐 요거 혹시나 요거 17차시에 설명할게요. 다음 시간에 17차시에 설명할게요. 계속 잘 때 머리 떠오르는데 자고 일어나면 계속 까먹어서 저기 적어놔요. 17차시에 요거 내려오는 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직접 묻진 않는데 그렇다고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 왜 내려가는지를 묻진 않고 그냥 내려가기 때문에 요거 페이크를 많이 넣어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17차시에서는 자, 그 사이에 먼저 중요한 거 순차적 이온 에너지부터 갑시다. 요게 좀 많이 나온다고 하진 않는데 요거도 지난 시간에 했던 등전자 이온처럼 그냥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단계입니다. 기본 단계. 문제를 풀기 위한.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자, 순차 이온 에너지 해서 기체 상태에서 원자에서 전자를 한 개씩 차례대로 떼어내는 데 필요한 단계별 에너지이다. 첫 번째 잘 봅시다. 첫 번째 어디서 많이 본 식이 나옵니다.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이거 그냥 이온 에너지죠. 한 개를 떼냈어. 그러면은 M 플러스라는 양이온이 됐잖아. 거기서 에너지를 가하는데 E1과 E2의 관계에서 누가 더 큰가? 이거를 비교하는 게 잘 나옵니다. 아니야, 자, 이게 잘 나온 게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자, 또 나옵니다. 자, 핵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리고 전자 개수가 점점 줄어드니까 가림막 효과도 감소합니다. 얘는 그대로인데 얘가 감소하니까 당연히 유액전하는 증가. 그만큼 전자를 더 떼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래서 E2가 더 큽니다. 당연히 E3도 더 큰데 이렇게 단계로 가서 그래서 E1, E2, E3 크기 비교 해줘야 됩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온 내용이고 그러니까 세 문장을 그냥 하나로 정리했습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자, 원자과 전자수 결정. 원자과 전자수란 얘기는 그 원자과 전자수를 다 떼내면은 껍질이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껍질 수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껍질 수. 자,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낸 후 그 다음 전자를 떼어낼 때는 자, 다 떼어냈대. 얘 다 썼어. 그럼 그 다음 여기니까 요게 껍질이 바뀌는 만큼 가래막기 효과가 엄청나게 바뀌겠죠? 가래막기 효과가 엄청나게 바뀌겠지? 그러니까 뭐야? 엄청나게 증가해버린다는 얘기야. 그렇죠? 유액전화 급이 다르죠? 계산해보면 됩니다, 직접.
엄청나게 증가해버리니까 당연히 이온 에너지도 엄청나게 증가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따라서 순차 이온 에너지가 급격히 증가하기 직전까지 떼어낸 전자수는 원자가 전자수와 같다. 요거죠. 그니까 뭐냐? 껍질이 바뀜. 껍질이 바뀜. 자, 나트륨 봅시다. E1 496, E2 4562. 어이구, 엄청나게 커졌죠? 그 다음에 뭐 깨작깨작 맞죠? 그러니까 이게 몇이 증가했냐가 아니고 몇 배가 증가했냐로 봅니다. 몇 배가 증가했냐. 그게 훨씬 더 판단하기 쉬워요. 자, 마그네슘 7381451 2배 증가했네. 여기는 한 5배 증가했네. 오, 여기서 끊어주자. 여기도 한 1.5배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판단하기 쉽겠죠. 자, 알루미늄 578 1817 2745 어우구야 맞죠? 그래서 껍질이 바뀌는 구간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1개니까 원자과 전자 1개, 여기는 2개니까 원자과 전자 2개, 여기는 3개니까 원자과 전자 3개. 그럼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각 원자에서 아까 얘기한 안정한 이온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얼마인가? 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원만 하면은 이온 됐죠? 맞죠? 근데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페이크로 E2만 내, 문제에서. 근데 실제로는 E1 더하기 E2를 다 해줘야 안정이온 됩니다. 알루미늄도 페이크는 E3만 나오지만 셋 다 더해줘야 답이 됩니다. 요런 거 안 낚이면 우리가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나오죠. 여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의 비활성 기체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은 비활성 기체와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이온, 이게 안정한 이온입니다. 요거이며 원자과 전자를 모두 떼어내는 필요한 순차 에너지의 합에 해당하는 에너지 필요하다.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런 걸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고, 요거 17차시 하면 안 되겠네. 요거 지금 설명할게요. 일단 요렇게 하면 일단은 진도가 끝났어요. 자, 전자 친화도는 요거 하고 설명합니다. 보자. 지금 페이지가 새로 안 만들어져 가지고 원래는 계속 떴었는데 안 만들어지니까 새 창 하나 열어서 이거 안 되는데. 저 밑에 가서 하면 되겠다. 자, 여기다 합시다. 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2족과 13족 사이의 관계. 여기서 이온 에너지가 베릴륨과 붕소인데 이온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그 다음에 15족과 16족의 관계, 보통 질소랑 산소로 볼 수 있는데 여기도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이유가 달라요.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봅시다. 자, 첫 번째. 자, 어쨌든 이온 에너지는 떼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인데 전자배치 잘 봅시다.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수헬립의 4번이죠. 1s2, 2s2입니다. 그리고 붕소 같은 경우는 5번이니까 1s2, 2s2, 2p1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때 1s 좀 두 개 같이 비교할 수 있게 그립시다. 자, 1s, 2s, 2p. 자, 여기가 베릴륨이고 붕소고. 자, 이때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여기 한 개 더, 5개. 자,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를 이거
보호 모형 했을 때 요거 있죠. 요거 에너지 계산한 거 En 계산한 거 있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k 이거 계산할 때, 자 요거 가지고 계산하면 되는데, 포인트는 뭐냐, 우리가 이온화라는 거는 원자과 전자를 어디로 보내냐, n이 무한대인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n이 무한대인 곳으로 원자과 전자를.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얘랑 얘고 얘, 그게 어디로 가냐, 여기는 n이 2인 곳이고 여기는 n 1인 곳이죠. 얘가 어디로 가, n이 무한대인 곳까지 올라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하는 겁니다. 딱 봐도 누가 더 큰지 알겠죠? 딱 봐도 베릴륨이 더 큽니다. 이거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 그러니까 여기 조금 내려서 적읍시다. 요거의 이유는 S오비탈과 P오비탈의 에너지 준위 차이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번에는 질소랑 산소입니다. 7번, 8번, 3, 4 맞죠? 자, 그럼 똑같이 해봅시다. 자, 1s 2p. 자, 이렇게 했을 때 또 전자 배치를 좀 크게 할걸. 이게 두꺼워가지고. 보자. 질소는 하나, 둘, 셋. 산소는 하나, 둘, 셋, 넷. 자, 얘를 어디로 보낸다? n이 무한대인 곳으로 보낸다. 그러면 타겟은 얘는 셋 중에 아무거나 얘 합시다. 그냥 얘는 얘로 합시다. 얘밖에 없겠죠? 가장 마지막에 돌았으니까. 자, 얘가 나가겠죠? 자, 그러면은 보자. 똑같아. 이거는 똑같아. 그러면은 내려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럼 무슨 차이냐? 얘는 둘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은, 얘가 질소고 얘가 산소입니다. 전자 사이에 반발력 때문에 얘가 훨씬 더 불안정해서 떼기가 쉬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훈투기치 얘기할 때 버스에 딱 앉아있는데 옆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 딱 보고 있어. 옆에 아무도 없는 거랑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앉았을 때 이제 버스가 쭉 가서 이제 내릴 때가 됐어. 옆에 아무도 없으면은 그냥 슬슬 내리면 되는데, 옆에 있으면 좀 불편하니까 먼저 내리려고 하겠죠. 그겁니다. 그냥 조금 더 불안정하기 때문에 전자를 떼기 쉬워서 에너지가 낮아지는 겁니다. 떼기가 쉬워져서. 그 밑에 있는 3주기의 2족, 13족, 15족, 16족도 똑같습니다. 이건 내용은. 해서 요 두 개 감소하는 거의 원인을 설명했고, 요 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올라갑시다. 그래서 여기 감소하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요렇게 예외가 있는 거지 기본적인 경향은 위에 설명한 대로 요대로 가면 됩니다. 자, 마지막 전자친화도인데, 요거는 보통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자, 정의는 똑같습니다. 기체 상태의 원자가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될 때 흡수 방출, 그냥 이동하느라도 되는데 흡수 방출입니다. 이동해봐야 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원자에 따라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될 수도 있고 방출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에너지 흡수하는 게 아니라 흡수 또는 방출이 됩니다. 에너지 부호가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빠졌는가 봅니다. 그래서 보통 X라고 하는데, 왜 X냐면은
할로젠 원소 우리가 X로 표현해요. 보통 할로젠 원소 음이온이 잘 되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이번에는 전자를 넣어줘. 그러면 뭐가 되냐? X-가 되고, 뭐 에너지가 이게 부호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보통 18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게 맞아요. 플러스가 맞아요. 방출됩니다. 17쪽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은 17쪽은 원자과 전자가 7개예요. 여기 한 개가 더 들어와. 그럼 몇 개가 된다? 8개. 8개면 뭐야? 안정해진다. 그러니까 8개를 받아서 안정해지니까 그만큼 안정해진 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그게 전자친화도인데, 전자친화도의 재밌는 점은 F랑 CL이랑 BRI. 자, 17쪽을 봤을 때 이론상 핵이랑 가장 가까운 게 전자를 잡아야 되니까 이론상은 1, 2, 3, 4가 돼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2, 1, 3, 4가 돼요. 자, 요거는 뭐냐? 플로린 같은 경우는 2p-오비탈에 전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전자 사이 반발력이 너무 심해져. 그래서 불안정한 거고, CL 같은 경우에는 그 간격이 그나마 좀 낮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안정해지기 때문에 전자 친화도가 가장 큽니다. CL이 전자 친화도가 가장 커요. 근데 전자 친화도가 가장 낮은 것은 2족입니다. 2족. 자, 베릴륨 같은 경우 아까 설명했죠. 1s에 2s 있는데 굳이 2p 한 개 넣어서 불안정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그러니까 얘는 넣어봐야 튀어나온단 말이야. 그거를 굳이 집어넣어 음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힘으로 에너지를 얘 베릴륨을 흡수를 시켜줘야 베릴륨이 전자를 받아들여서 이온이 되니까 얘는 흡수하겠죠. 그만큼 전자 친화도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음이온이 잘 안 돼. 이거는 잘 안 됨. 알겠죠? 17쪽이 제일 잘 된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전자 친화도 설명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은 17차 시에 뭐 하려고 생각하는지 다시 떠올려야죠. 생각해놓은 게 있긴 한데 자꾸 까먹어가지고 생각나면은 적어놓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